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 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오늘은 산과 들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터전이자 일제의 탐욕과 전쟁의 비극을 고스란히 품은 경산시 평산동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평산동은 15세기 경사년 동면 동을산리였답니다. 이 동을산리 안에는 뱀골이라 불렀던 마을과 들과 산이 맞닿은 고장이라 하여 들미라 부른 마을이 있었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을산리는 평산동과 지금의 사동인 백양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곳 평산동은 경산군 암양면으로 편입되지요. 해방 이후에도 행정구역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선돌백이라 불렸던 촌락은 평산일동, 들미라 불리던 촌락은 평산이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1987년에는 경산읍으로 1989년에는 경산시 평산동이 되었고 1995년부터는 경산시 동부동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1911년 작성된 지적도를 들여다보면 이 마을은 본래 세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들미라는 각단은 평산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입니다. 들미는 들과 산이 맞닿았다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들미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던 양지길을 기준으로 마을의 동쪽은 자인현에 속하고 서쪽은 경산현에 속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자인현에 속하던 곳은 자인평산, 경산현에 속하던 곳은 경산평산이라 불렀답니다. 이렇게 갈라진 경계는 시간이 흘러 동쪽 자인평산은 점촌동이 되고 서쪽은 평산이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선돌백이라는 각단은 들미 동북쪽 자인가는 길목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은 말 그대로 돌이 서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마을 담장에는 길쭉한 돌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선돌이라 불렀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입성리라 불리기도 했지만 공식 행정명은 아니었습니다. 이 돌의 정체에 대해선 청동기 시대의 지성묘라는 설과 조선 후기 경계석이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1911년 당시에는 10세 가구가 살았고 지금은 평산일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반마을이라는 각단은 들미와 후신지 사이 작은 구릉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숲속 안쪽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수반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이 마을 동북쪽 들판엔 예전에 사당도 있어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빌던 고사도 올렸지만 지금은 도로 개설로 사라졌습니다. 수반마을 역시 조선시대부터 존재해왔고 1911년 당시 15가구가 살았고 지금은 평산일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평산동에는 예로부터 논농사를 위한 저수지들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들미마을 옆에 있던 동을산제로 16세기경 축조되어 여지도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이 저수지는 후에 풍락지 혹은 들방못이라 불리게 되지요. 그 아래에는 하동을산제, 즉 갈못이 있는데 이 역시 16세기 무렵 축조되어 오랫동안 마을의 젖줄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16세기경 축조된 작제, 일명 까치못이라 불리던 저수지도 있었지만 1990년대 매립되어 지금은 경산시 법원과 우체국,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 뒤쪽에 조성된 후신지, 즉 뒷못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마을 뒤에 새로 생긴 못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산동의 저수지들은 시대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고요한 수면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평산동을 따라 걷다 보면 산이 품은 골짜기와 세월이 흐른 들판이 조용히 이야기를 건넨답니다. 먼저 남쪽에는 백자산이 마을을 든든히 품고 있습니다. 그 산줄기가 북쪽으로 뻗어 내려오다 멈춘 자리에 대은산 또는 안산이라 불리는 산이 자리하고 그 골짜기는 오래전부터 대은곡, 지금은 대원골이라 부른답니다. 지금은 골프장이 들어섰지만 예전엔 광산이 있어서 사람들의 노동과 삶의 애환이 고여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평산동에는 이름도 정겨운 골짜기들이 있었습니다. 딸밭골, 늘벌이, 새암골, 버뭇골, 물방골, 꽃밭딩이, 큰골, 부엉디미 그리고 어분골까지 이 골짜기마다 사연이 있고 삶의 흔적이 녹아 있었습니다. 또한 옛날 자인현과 경산현의 경계였던 고갯마루는 비둘제, 한자로는 구현이라 적었고 길손들이 쉬어가던 새말랭이 주막을 비롯해 여러 주막들이 자리하던 곳이었습니다. 평산의 들판 곳곳에도 이름이 다 있었답니다. 선돌빼기 마을에 돌이 박혀있던 돌빼기들, 후신지 밑에 있는 뒷모밑들, 선돌빼기 서쪽 길게 생겼다 하여 진배미들, 갈못 밑에 있는 갈못밑들,
수반마을에 사당이 있던 당바레미들, 들방못 아래 들방못 밑들, 비둘제 동쪽 장승이 있던 장승배기들까지 지금은 모두 하나의 넓은 평산들로 불리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엔 마을의 풍경과 추억 그리고 오래된 삶의 무늬가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과 들판, 골짜기뿐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다 간 자리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마을 한쪽에 평산주재소가 세워졌습니다. 면 단위가 아닌 동네 단위의 주재소가 설치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죠. 또 이 마을 북쪽에는 남성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 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마을 서북쪽 대구미래대학교가 있던 자리엔 지금은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처럼 평산동에는 지워진 이름도 남겨진 자리도 많지만 그 하나하나가 이 마을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산동의 대음골은 한때 나무가 울창하고 골짜기엔 물소리가 흐르던 그저 평화로운 산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이 고요한 골짜기 깊숙한 곳에 사람의 욕망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1914년 일본인 후지타치 요타로가 금과 은, 비석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광산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4년 뒤 또 다른 일본인 미야케아 키타로우가 같은 지역에 금과 아연 광산을 세웠지만 채산성과 기술의 한계로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37년 6월 대구 덕산동에 살던 조선인 박충길이 대은산 대음골 일대 38만 평의 광업권을 다시 설정합니다. 그는 금과 은을 캐기 위해 충길광업사무소를 개소했지만 땅속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코발트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시 나타난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노미야 타이조우였습니다. 오사카에서 광산용 기계와 석탄을 팔던 그는 1930년대 조선으로 건너와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며 전문 광산업자로 변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은골에 폐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1940년 1월 사냥개 세터를 데리고 사냥꾼으로 위장하여 이 일대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때 폐광으로 버려진 금광갱도 앞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달리던 세터가 깊은 폐갱 속으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개를 구하고 갱도 주변을 살피던 중 버려진 암석 속에서 유난히 빛나는 광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시 일본이 목숨처럼 여긴 전략 광물 코발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조용하던 산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니노미야는 1941년 박충기를 찾아가 광업권을 이전받고 보국 코발트 광산이라 이름 짓고 채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광업권을 손에 쥐자마자 사냥개 세터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이는 앞으로 닥칠 더 큰 비극의 전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일본 군부는 코발트를 군수물자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니노미야는 광산을 군수업체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후 경상도 전역에서 남녀 징용자들이 끌려와 어두운 갱도 속 깊이 투입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를 합쳐 수백 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지금의 평산이동 일대의 집단으로 거주하며 광산사택이라 불린 촌락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당시 경산경찰서장 오치이시 시게사부로는 마을에 평산주재소까지 세웠고 심지어 매월 사흘씩은 일본군 중위 한 명이 파견되어 군사훈련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1943년에는 사동 쪽 갱도 근처에 재련소가 세워지고 이듬해엔 상방동 경산선광소와 경산역을 잇는 가공삭도까지 설치한 후 경산선광소를 보국 코발트 광산 재련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련된 광석은 경산역으로 그리고 다시 일본 본토로 반출합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이 골짜기에서 나온 자원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 자원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조선인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갱도 속에서 병들고 다치며 쓰러진 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시신은 평산동과 사동 사이 갈지라 불리는 못 북쪽 산중턱 23번지 일대에 묘비 하나 없이 묻혔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그곳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조성되었고 지금도 정확한 숫자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산동 대은골은 산 좋고 물 막던 골짜기에서 수탈과 억압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쌓인 장소로 기억되는 역사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이 찾아왔지만 평산동의 대음골은 또 한 번 비극의 무대가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 광산은 조용했던 침묵을 깨고
다시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총성을 삼켜야 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정부는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 재소자들이 이른바 후방에서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 그리고 단지 좌익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영천, 청도, 경산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 보국 코발트 광산에 끌고 와 총살하고 갱도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날 대은사는 침묵했고 골짜기에 물은 소리마저 멈춘 채 억울한 이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진실은 오랫동안 덮여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유족과 지역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억의 작업이 시작되었고 위령탑이 대은골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그들이 묻힌 곳 아래 위령탑 앞에는 해마다 유족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올립니다. 더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다짐이 위령제 속에 살아 숨쉽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성을 지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경산 코발트 광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산의 진짜 이름은 보국 코발트 광산이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일제의 야욕과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담겨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름을 바꿔 역사성을 지워버렸답니다. 이름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날 평산동은 겉으로는 골프장과 도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바뀐 듯 보이지만 이 땅 아래에는 아직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가 파헤친 광산, 전쟁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이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려는 이들의 조용한 다짐까지. 평산동에 얽힌 이야기는 단지 한 마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경산에 오신다면 들미마을, 수반마을, 선돌빼기 마을을 한번 걸어보시다가 남쪽에 있는 대은골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소리만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골짜기엔 말없이 묻힌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을 기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평산동의 아픈 역사와 그 속의 삶을 새롭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산동에 깃든 한과 눈물, 갈등과 아픔을 사랑으로 부른 노래, 사랑만을 노래하세를 함께 감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산의 마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 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극작가 이홍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미마을 평산동에 봄 햇살이 피어나니 대은골에 머문 그대 이내 가슴 스며드네. 비둘제에 부는 바람 꽃밭 등에 불어오니 바람결에 실려오는 그대 모습 그리움네. 들미마을 들미마을 우리 마을 평산이네. 들미마을 들미마을 사랑만을 노래하세. 들미마을 평산동에 보름달이 둥실 뜨니 부엉띠미 솔숲길에 떠난 그대 돌아오네. 풍락지에 심은 사랑 평산들로 퍼져가니 골골마다 맺힌 사연 달꽃을